자, GTX A, B, C 노선 3개 노선을 연장하기로 공약을 했다가 지금 A, B를 하향한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아있는 게 있죠. C 노선은 검토 수준으로 하향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GTX D, F 중에 E, F 신설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을 하면 D 노선은 추진하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들을 일단 관찰을 해야겠죠. 일단 관찰은 해야 돼요. 이제 후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설마 하나도 안 지킬까? 공약을 전부 다 안 지키기는 힘들어요.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GTX EF 신설 빠졌다. 검토 수준으로 하향 조정. GTX EF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죠. 아니, GTX A, B, C는 알겠는데 뭐 D 정도까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EF는 뭐지? 이런 것도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게 대선 때 공약으로 걸었던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상대당의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공약으로 GTX D, E, F 공약을 걸었었어요. 이제 GTX D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렇게 김포 장기역부터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김포에서 부천까지라고 해서 김부선이라고 불렀었죠. 이런 약간 조금 GTX답지 않은 노선으로 발표가 한번 됐었기 때문에 이제 대선 공약에서는 D 같은 경우는 신설이 아니라 이거는 강남 직결, 그러니까 이렇게 김부선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삼성역으로 이렇게 이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하남 8단까지 가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했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부동산 공약에 관심 크게 없었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E랑 F까지 신설 공약을 했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죠.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제가 따로 영상도 제작했을 정도로 많이 다룬 적이 있는데, 이 F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누가 봐도 이건 선거용 공약인 게 너무 보이니까 그냥 크게 다루진 않았었어요. 현재 여야 양쪽에서 다 이 공약을 했는데 저게 될까? 일단 관심은 가지고 지켜봐야겠지만 뭐 영상으로 다룰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D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보였기 때문에 몇 번 제가 다룬 적이 있죠. 오늘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E나 F는 사실상 임기 내에 추진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F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었냐면은, 보시면 GTX A, B, C 노선,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노선 3개를 연장을 하겠다, 또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 B, C는 연장하고 D, E, F 3개를 추가한다. 이게 이제 큰 GTX 공약의 큰 틀이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어떤 것들을 검토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느냐. 자, A, B, C 노선 3개 노선 연장안 중에 A 노선, B 노선 이 2개를 사실상 거의 이제 뺀 셈이죠. 공약, 뭐 폐기는 아니고 이제 검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건데, 검토 수준으로 가버리게 되면 글쎄요, 임기 내에 추진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건 맞아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A 노선, B 노선 연장안과 이 F 노선 이제 신설안은 사실상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셈이다. 원래 이렇게 GTX A, B, C, D, E, F까지 원대한 노선도가 나와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실행되기는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요 얘기로 부동산 커뮤니티들이 뜨거운데, 저는 사실 뭐 이 소식도 중요하지만 이 소식 자체에 여러분이 주목하기보다는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게 실제로 뭔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시면은, 자, GTX A, B, C 노선 3개 노선을 연장하기로 공약을 했다가 지금 A, B를 하향한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아있는 게 있죠. C 노선은 검토 수준으로 하향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쵸? 없죠? C 노선 연장은 계획대로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GTX D, F 중에 E, F 신설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을 하면 D 노선은 추진하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GTX A, B, C, D, F 너무 많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들은 C 노선 연장, C 노선 지금 확정된 것들 말고 연장되는 구간, 그다음에 D 노선 강남 직결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들을 일단 관찰을 해야겠죠. 일단 관찰은 해야 돼요. 이제 후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설마 하나도 안 지킬까? 공약을 전부 다 안 지키기는 힘들어요.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 아니에요. C 노선 연장과 D 노선이 우선이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찰을 해야겠죠. 자, 일단 GTX 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연장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이 GTX C 노선에 추가된 건 아시죠? 확정됐어요. 옛날에 제가 이 방송했던 자료인데, 그때 제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노선 사이사이에 추가되는 곳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지금 안산 상록수까지도 확정이 됐죠. 꿈을 이루지 못한 곳은 수원 밑으로, 그러니까 현재 계획된 GTX C 노선의 종착역인 수원역 아래쪽으로 병점 오산 지제가
얘네들과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연장안은 일단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차기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100%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A, B보다는 C 노선 연장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이재명 전 후보께서 그 경기도지사 하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이 병점의 화성시장, 오산의 오산시장, 지제의 평택시장들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력하여 추진했던 부분이라 가장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역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병점, 오산, 지제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위쪽 종점인 덕정역 위쪽으로는 동두천이 있어요. 동두천. 여러분 원래 GTX가 창동까지였어요. GTX가 창동까지였다가 의정부랑 덕정 연장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연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1호선, 이게 지금 1호선 라인이에요. 지하철 1호선, 지상철이죠 1호선은. 전철 1호선을 그냥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호선을 그냥 GTX가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따로 철도를 새로 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존의 철도에 굴린다는 얘기니까.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동두천까지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병점 오산 지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1호선 라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1호선이라는 게 이게 1호선을 타고 원거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호선 배차를 좀 줄여서라도 병점도 오산도 지제도 동두천도 GTX가 들어오기를 매우 희망해요. 1호선 배차 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서울에서 먼 지역들일수록 GTX가 들어오는 게 1호선보다는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추진을 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사 보면서 뭐 공약 안 지킬 줄 알았네, 공약 파괴자네, 이런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원하시면 하시고, 저라면 그런 비판할 시간에 이런 거를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이 GTX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여러분들이 2020년, 2021년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제가 이 2년간 GTX 얘기만 했어요. 자, 그 다음 GTX-D인데, 자, 현재 GTX-D는 일단 김포에서 부천까지 확정이에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정해져 있고요. 이것도 물론 뭐 예타 같은 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그리고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까지 연장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죠. 너무 이게 김포나 가운데 검단 있거든요. 김포나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한 거죠. 김포에서 부천까지 발표를 하니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용산 연장까지 좀 어차피 GTX B노선이랑 또 공영으로 해서 GTX B노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용산 서울역을 가니까 요거를 이제 공용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의도, 용산 이런 것들은 좀 직행시켜 줄까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모두 이거 용산 필요 없고 부천에서 바로 삼성으로 가라고 공약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포, 부천 종합운동장 어딘가를 지나서 삼성역으로 직결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강남 직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모든 노선을 만들 때 최고는 강남, 그것도 삼성역으로 직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E노선, F노선을 신설한다고 이렇게 공약집에 들어 있었는데 안 될 것 같다. 일단은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D부터 하고 나서 얘네를 할 가능성이 커졌죠. 얘네들이 뒤로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D노선 강남 연장은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김포에서 부천까지 가는 이 모양도 이상하잖아요. GTX인데 GTX라는 게 원래 경기도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서울 중심부 강남, 서울역 이런 곳으로 빨리빨리 보내려고, 출퇴근을 빨리빨리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노선인데 김포에서 부천까지 가면 그 역할을 못하죠. 이거는 뭐 이름을 바꾸든지, GTX-D가 아니라 뭐 그냥 김포, 부천, 뭐 전철 이런 걸 식으로 바꾸든지, 누가 봐도 이 강남 쪽으로 가는 게 맞기는 또 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로 인해서 좀 더 전망이 좋아진 거긴 해요. 자, GTX-D가 강남 직결이 확정이 되면 어떤 곳들이 핵폭탄급 수혜를 보느냐. 일단 GTX-D 노선의 출발역인 장기역 쪽, 김포, 이 진짜 김포 골드라인이요, 이게 탈게 못 됩니다. 이거 지하철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전철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김포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모습이에요. 김포 골드라인. 이렇게 사람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에스컬레이터죠. 여기서부터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열차가 이 모양입니다. 열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이에요. 짧죠. 두 량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지하철과 많이 달라요. 지하철은 이게 열 몇 칸씩 있잖아요. 이 두 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태울 수가 없죠. 태울 수가 없으니 계속 못 태우고 쌓이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김포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김포는 이 골드라인을 타지 않으면 대중교통으로는 서울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서 거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이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해서 김포 공항까지 가서 여기서 5호선이나 9호선이나 공항철도나 이런 걸로 갈아타고 마고, 상암, 강남 쪽까지도 출퇴근을 하세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너무도 심각한 교통 지옥 상태에서 GTX-D가 장기역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멋지게 강남 직결,
일단 GTX 깔리면 이 운정역에서 삼성까지도, 이건 GTX A죠. 운정 삼성도 22분이에요. 장기역에서 삼성역도 최소 22분 또는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가능해지면 김포의 교통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겁니까? 사실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당연히 강남까지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1년 6월에 국토부 발표는 충격적이었죠.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만 GTX-D를 운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서명 운동을 하고 뭐 시위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자기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막 근조화만 보내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다시 뭐 이거 시위한다고 또 삼성역으로 바로 보내준다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요거 보이시죠? 주황색. 용산까지 직결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약간 달래놓은 상태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했던 거죠. 용산 필요 없고 강남 갑시다. 원하는 대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또 뒤통수를 또 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김포인 것 같아요. 특히 장기역 쪽 아파트들 보면 가격이 역세권이 뭐 34평대가 6억도 안 하죠. 6억 정도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40평이 뭐 6억 1천. 이 가격을요, 지금 GTX가 확정이 되어 있는 이 파주의 운정신도시와 비교하잖아요.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 역세권 아파트는 거의 10억이에요. 43평은 15억 2천으로 나왔습니다. 15억 2천. 43평이. 그러니까 이 시세에 비하면 여기가 지금 운정신도시고 여기 이제 김포 장기역인데 여기가 10억인데 여기가 뭐 6억 이하가 될 만한 위치인가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뭐 때문에? 얘는 GTX가 강남 직결이 되고 김포는 김포 골드라인 그 지옥철 요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운정은 10억, 지금 장기동은 6억인 거죠, 사실. 만약에 GTX-D가 깔려서 똑같이 강남을 직결을 한다면 과연 김포 한강신도시인 장기동이 운정신도시만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한 정도거나 이 한강을 바라보는 곳들은 더 높은 시세를 형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6억이나 뭐 5억 5천이라는 이런 시세에 비하면은 GTX가 직결된다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이 가격의 폭이 가장 달라지는 곳은 아마 김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GTX-D의 강남 직결이 확정되었을 때 상승률이, 그리고 이 김포만큼이나 GTX-D의 강남 직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곳이 바로 아래 장기역 다음 검단이에요. 검단에 아마 102역 또는 103역, 이게 인천 1호선인데 인천 1호선도 이렇게 101, 102, 103 연장이 되는데 이 중에 103이나 102 중에 하나와 GTX가 환승을 할 걸로 보입니다. GTX-D가. 그 이유는 검단에서 출발한 GTX가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갈 때 여기도 개항을 한번 섰다가요. 그러면 이 위쪽에 한번 이렇게 섰다 가야 딱 간격이 맞지 않나 싶어요. 이 위쪽이 지금 103, 100이잖아요. 이쪽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보다는 101보다는 100이 103이지 않을까 싶고, 장기에서 여기 섰다가 개항 섰다가 가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딱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뭐 여기 쓰든 검단 주민들이 너무 김포 주민들만큼이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검단도 상당한 수혜를 받겠죠. 근데 항상 그렇듯이 현재 가장 지옥 같은 곳이 수혜를 가장 많이 봅니다. 지금 가장 교통지옥은 김포예요. 김포가 수혜가 가장 클 거고, 그다음 검단. 부천 종합운동장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죠. 여기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GTX가 들어와서 강남까지 가게 되면 이미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는 용산이나 서울역이나 여의도 직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GTX B가 있기 때문에 이미 B가 확정이 돼 있어요. B노선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근데 D까지 강남 직결이 돼서 강남까지 직결된다? 그러면 사실상 경기 서부에서 서울역, 용산, 여의도, 강남, 사실상 서울 일자리 모든 곳을 20분 이내에 주파하는, 20분이 뭡니까? 여기서는 15분? 거의 서울 일자리 모든 곳을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사실상 경기 서부의 핵심 위치,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입지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될 가능성이 크죠. GTX-D가 강남 직결이 되면. 보통 이 부천을, 여기 광명이거든요, 광명? 광명의 이제 차선책으로 봐요. 아래 시흥도 그렇고. 부천이나 시흥이나 이제 광명의 차선책인데,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D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 사실상 경기 서부 제1의 입지는 부천, 이쪽이 경기 서부의 중심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산동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강남까지 15분 내에 갈 수는 없거든요. 부천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건 놀랍죠. 이미 용산 서울역을 GTX-B가 깔리면 뭐 금방금방 간다는 것도 놀라운데 강남까지.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김포, 검단, 부천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다음 이게 삼성역까지 갔다가 어딜 간다고요? 하남. 하남에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는 모르지만 이 노선들을 보면은 이 팔당역으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팔당역으로. 그러니까 일로 가려면 아무래도 이쪽을 지나는 게 유력하죠. 하남시청이나 하남 검단산 쪽 역을 지나쳐 가는 게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아마 3기 신도시 조산을 지나 하남시청을 지나 팔당으로 가든지 하남 검담산을 지나든지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남시의 입장이 중요한데 하남시에서는 원래 이 GTX-D 추진할 때부터 하남시청역을 추진하긴 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원래 공무원들은 시청 있는 곳을 좋아해요. 자기들 직장 근처를 밀어주기를 좋아하죠. 아무래도 이런 곳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통진, 여기도 들어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사실 이런 데를 끼게 되면은 에타를 통과할 때 반해가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데가 이제 합류되면 대박 나는 거죠. 통진 같은 데가 진짜 여기는 집값 자체가 없는 곳인데 이런 데가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좋은 거고, 또 이것도 있어요. Y자 노선이라고 해서 GTX D를 요렇게 위에서 하나 내려가고, 요렇게 또 인천 국제공항부터 해서 청라 지나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Y자로 보낸다라는 공약도 발표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청라, 영종도 이런 곳들이 대박 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인천 국제공항 가기가 좀 편하게끔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확정되어 있는 구간이 일단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강남 직결을 시킨다면은 일단 여기 장기부터 검단, 부천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위주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안정적이죠. 그 이외의 구간은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이제 이쪽이고, 이런 곳들도 혹시 들어가게 된다면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김포나 검단이나 하남이나 뭐 평택이나 오산이나 병점 이런데 바로 가서 집 사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아무데나 막 들어가면 안 되고요. 사실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가능성이 좀 이제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GTX C 연장과 D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커졌다는 얘기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마저 다 어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것마저 다 뭐 그냥 흐지부지 돼서 GTX 관련 공약은 그냥 6개, 7개 공약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지키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하시면 안 되고, 자,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어딜 예를 들어볼까요? 김포 장기역 같은 경우. 김포 장기역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그랬죠. 교통 지금 지옥이라고. 교통 지옥인 상태인데 여기에 GTX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강남 직결이 안 되면, 강남 직결이 안 돼버리면 이게 투자를 잘못한 거죠. 명백하게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니면 좀 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진짜 뭐예요? 뭐 강남 직결 됐어? 뭐예요? 강남 직결 안 됐어? 그럼 도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다. 뭐 더 떨어질 건 없겠죠. 더 떨어질 건 없겠지만 사실 너무나 사실 이건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죠. GTX 디노선의 강남 직결이 안 되면. 근데 약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니면 도인 곳이 사실 잘 됐을 때는 너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니면 유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더 추천을 전 드려요. 물론 이런 곳이 약간 더 비쌉니다. 또 자금이 적으면은 뭐 아니면 도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저는 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망하지 마시고. 뭐 아니면 6 정도는, 뭐가 안 나와도 강남 직결이 안 돼도 한 6 정도, 6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런 데가 뭐 여러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 얘기한 곳들 중에서 하남 같은 곳은 이미 지금 보시면은 3호선 연장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강을 앞에 끼고 있습니다. 스타필드가 있고요. 앞으로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하남 하면은 보통 위례, 그리고 그 위에 가밀지구, 그리고 저 강동구 옆에 있는 미사, 이런 곳들만 생각하시는데 하남시청은 미사에도 가밀에도 위례에도 없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하남의 구도심인데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스타필드 하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앞에는 한강공원이고요. 이 공원도 굉장히 크고 그 어느 한강공원에 밀리지 않을 만큼 좋은 공원이고요. 그러니 스타필드 하남이 여기 들어왔겠죠. 제일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3호선 연장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아파트들은 GTX가 굳이 아니어도 투자 가치가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그냥 뭐 그렇다고 뭐 최적의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GTX가 안 들어온다고 해도 도 정도는 아니에요. 유시나 한번 걸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곳들 중에서 어디에는 뭐 아니면 도고 어디는 뭐 아니면 유신지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뭐 아니면 유신 곳은 지금 해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는 뭐 확정이 완전 돼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까지 전혀 안개 속인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어디 선택하는 건 좀 무리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힌트를 줄 때는 리스크가 많이 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있긴 있지만 리스크가 많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리스크를 감소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결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처를 또 들어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지, 또 하남에 있다고 해서 뭐 김포에 있다고 해서 검단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어떤 곳이 좋은지를 선택을 잘 하냐에 따라서 이게 뭐 집값이 1억 오를지 2억 오를지 3억 오를지가 결정이 되니까, 괜히 3억 오를 수 있는 걸 대충 해서 1억밖에 못 오르고 끝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잘 알아보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GTX 관련 소식은 제가 뭐 또 GTX 전문가 아니니까 앞으로 또 발표하는 소식이 있다거나 뉴스가 있으면 참고해서 꼬박꼬박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께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은 GTX EF가 사라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D노선이나 C노선 연장이, 또 A, B노선 연장이 조금 어려워지는 분위기를 봤을 때 C 연장이 좀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D노선 강남 직결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유출할 수가 있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뉴스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금마무리네.